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불교적 지혜의 로운 삶을 하기 위한 기초는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관찰, 질문과 의문, 그렇죠? 물음표입니다. 물음표와 그리고 뭡니까? 퀘스천이죠. 퀘스천. 예. 퀘스천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유, 연기적 사유, 사유가 필요합니다. 연기적 사유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학적 사고란 말이죠. 과학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자, 요런 게 필요한데, 오늘은 여러분께 이제 그 중에 하나만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질문과 의문을 갖고 있는가? 자, 오늘은 요거를 중점에 두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 혹은, 또는 지혜를 찾겠다. 불교적 삶을 살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과 의문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걸, 가슴속에 내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삶을 향해 가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 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한 승려가 있다 칩시다. 일단 그 승려는 열심히 절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라고 이야기했다 칩시다. 예.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매우 조용해졌다. 그래서 스스로를 뭔가 깨달은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 칩시다. 그래서 이 승려가 세상에 나갔어요. 이 승려가 세상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세상과 부딪히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뭔가 일도 하고 무언가 추구하기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때로는요, 많은 승려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개인의 조용함이 깨어질 경우가 매우 높다. 그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뭔가 추구하고 열심히 할 때. 그러면 다른 말 하자면 뭘까요? 과거에 매우 조용해진 것은 조용해진 것 자체는 뭐 사실이잖아요. 내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조용한 어떤 시간을 겪게 되었다. 그거 자체는 그대로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기준이니까요.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개인이 어떤 깨달음을 또는 어떤 경험을 했다. 이와 같은 경험, 이 어떤 경험이죠. 경험. 이 경험의 경우는 그게 뭐 잘못됐다고는 할 건 없잖아요. 송경찬님 어서 오세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이 과연 진짜 깨달은 것인가? 조용해지는 것은요, 다양한 상황에서 조용해집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뭐 그냥 여러분이 그냥 선정만 해도 선정 즉 뭡니까? 몰두 선정이란 뭡니까? 몰두를 통한 조용한 상태. 몰두를 통해서 정신이 모이니까 조용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몰두를 하게 되면은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안 가니까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선정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멈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몰두를 하면 자연적으로 어느 한 곳에 고정이 되고, 고정이 되면 마음은 편안해지게 됐어요.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가 되는 순간 사람은 편안하고 조용해집니다. 선정, 즉 그게 자선이 되었든 그러면 연불선이 되었든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어떤 것에 몰두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일이되었든 취미가 되었든 어떤 여러분이 배운 어떤 선, 명상 무엇을 했든 간에 선정에 들면 조용해진다. 요거는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깨달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것 자체는 깨달음을 통해서 조용해질 수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시끄럽구나.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엉뚱한 생각이었구나. 라는 이 생각을 놓음으로 인해서 또 조용해져요. 조용해지는 것은 다양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선정에 들어도 조용해져요. 그럼 조용한 것이 깨달은 것인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제 불교적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자면 보통 내가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는데 내가 다 알았어. 나 다 알아. 나 이제 조용해. 나 수행 열심히 했어. 나 한 30년 수행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수행 열심히 했어. 그래서 수행 열심히 했어. 그래서 어떤 질문도 없어. 이러면 뭡니까? 그러면 이거 사실 이거는 말하자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기초가 안 되어 있다. 이건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사실. 불교는 무엇에서 이제 기초가 되느냐. 불교를 하면 할수록 자연적으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진리, 진실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불교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구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불교를 하면 할수록 자연적으로 이제 하심. 보통 이제 낮을 하자 씁니다. 낮은 마음. 이게 조금 다른 말 하지만 겸손. 하심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하심한다는 건 뭡니까? 그럼 내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내가 모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데 모르는 채로 있으면은 지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 모른다고 칩시다. 모른다. 내가 모른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기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간단하게 칩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여러분 좀 조용히 해주세요. 방송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잖아요.
제 아들과 아내가 지금 아들 이제 목욕하고 세수한다고 막 대화하는 게 좀 시끄럽네요. 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회에 왜 자살률이 높고 자살률이 높고 행복하지 못한가? 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안다는 생각이 차 있으면은 빨리 결론 내리겠죠. 내가 빨리 이래서 이럴 거야 라고 빨리 결론 내립니다. 그럼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나, 첫 번째, 왜 그런가? 두 번째, 그러면 원인, 이거는 이제 왜 그런가? 원인, 이거 뭡니까?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럼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어떤 해결책도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내가 원인을 말해주겠다. 보통 이제 유튜브 방송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보통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듣는 방송, 요즘에 최근에 뭡니까?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목들, 이런 제목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인공지능 세상, 인공지능이 도래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법이라든가, 이것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일자리를 잃는다라든가, 유튜브 제목들이 이런 식의 제목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거 한편은 낚시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뭡니까? 원인과 결과는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말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뭐 짧은 시간 혹은 뭐 긴 시간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내린 그 결론이 정답일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러면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높은 것이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행복하지 못한가? 그럼 행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가? 해결 방법을 꺼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적용을 했을 경우 과연 한국 사회의 다수가 행복해질 것인가? 정답을 알 수 있다고요? 아니면은 알 수 없다고요?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불교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시면 하게 되고, 내가 내는 정답, 내가 내리는 결론, 내가 내린 어떤 해결책, 내가 생각한 원인, 근데 그 원인이 사실이 아닐 수 있고 내가 내린 결론이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인공지능이 도래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법이라고 누가 강조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것만 듣고 나머지 모두 잃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인공지능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되는 법, 이래가 영상을 보면 과연 그건 사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들이 섣부르게 빨리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하는 사람은 내가 내린 결론이 과연 사실일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파악한 원인이 그게 진짜 그것만일까? 그 원인은 그러면 그건 또 어디서 왔는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좀 더 깊게 좀 더 깊게 사유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이 사실이고 정답이라는 어떤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린 결론은 사실은 내 짐작, 내가 지금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내가 내린 짐작일 뿐이지 그건 정답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해결책일 것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제안일 뿐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오만방자하게 됩니다. 섣부르게 결론 내리고 섣부르게 호도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불교를 하는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슴속에 언제나 퀘스천 마크, 의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아니 명백백백한 것들은 많잖아요. 명백한 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는 뭐 제가 굳이 연기를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연관성 속에 일어나더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모를 수가 없잖아요. 연관성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깊이 사유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든 어떤 내 머릿속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연관성 속에 일어난 것일 뿐이고 그런 사고를 가지면 가질수록 자연적으로 겸손해져요. 겸손해지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내리고 내가 내린 정답이 옳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어찌 보면 요즘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불교를 통해서 제가 아란 선언을 했을 때부터도 그랬지만 언제나 가슴속에 의문을 갖고 있어요. 가슴속에 의문이 죽어버리면 뭘 다른 어떤 자기가 뭔가 안다고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린 결론이 결코 사실이라고 착각에 빠지지 마라. 내가 내린 결론이 사실이고 정답인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질문이 언제나 가슴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 한국 사회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세계 사회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윤석열은 왜 나왔는가? 그럼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다들 자기가 부처라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가 뭘 아는데 네가 안다고 착각에 빠져 살아가요. 예, 착각에 빠져 살게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께 우리 다오스님께 오늘 하나는 요게 다오스님 질문이 일상을 보내면서 잊지 않고 꾸준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것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질문과 의문을 가슴에 품고 있는가? 보통은 이제 행위나 실천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유하고 생각하기 전에 뭔가 빨리 행동해야 돼.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행동과 실천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다는 것이 명백백백할 때도 많아요. 현재 시점에서.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빨리 행동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결정으로 섣부르게 말하고 섣부르게 행동하고 섣부르게 결론 내린 것에 움직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가오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대로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거짓말인지도 모르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언제나 이 질문과 의문을 갖고 있는가? 그걸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특히나 왜 그러냐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실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힘들기 때문이다. 요렇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할 때는 엄청 쉬워 보여요. 남의 눈에 티끌 빼기는 남의 눈에 티끌 매우 잘 보인다. 그러나 내 눈에 대들보는 잘 보이지 않는다. 안 보여요. 내 눈에 색안경이 끼어 있는데 내 색안경은 나에겐 잘 안 보입니다. 내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가에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파란색 색안경을 언제부턴가 끼고 있었다 칩시다. 그리고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파란색 색안경을 끼고 살았다. 살기로 한 30년 살았어요. 파란색 안경을 안 끼고 세상을 본 기억이 이제 흐릿해요. 세상은 이제 나에게 세상은 이제 살짝 파란색이 끼어 있는 뭡니까? 편향되어 있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편향되어 있는 색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이 정상으로 보인다. 세상은 원래 파란색 살짝 파란기가 끼어 있는 게 세상이야. 근데 그것을 내가 파란색 안경을 꼈기 때문에 세상이 파랗게 보인다고 알 수가 없어요. 보통 내 색안경을 눈치채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 눈의 색안경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걸 의심할 수 없다. 보통은 심지어는 눈치채지도 못한다. 내 눈에 색안경이 껴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고 살았는데 그것이 파란색 안경이었는지를 알기조차도 힘들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서 당연한 거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려면 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때에서야 드디어 충격으로 다가온다. 충격으로 다가와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여행을 하다거나 책을 보다거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이게 당연한 건데 근데 그 당연한 것은 내 색안경일 뿐이다 이거예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께 이제 수염도 기르지 않고
머리도 가능한 깔게 치고 있습니다. 왜 요거는 다른 말 하자면 제 입장에서 제 기준이에요. 제가 가급적 뭐 수염이 기르고 있는 것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다. 나는 제 기준에 따라. 예를 들어서 천공 같은 경우는 수염을 길게 길러가 흰색 수염을 이렇게 막 길게 길러서 있죠. 그게 신비하게 보일 것이다. 난 자기의 기준이겠죠. 뭔가 있어 보일 것이다. 그러면 그와 같은 나의 기준은 내 기준이고 내 색안경인 거예요. 근데 내 색안경이 그게 당연하지 않아. 라는 경험을 하려면 시공간을 바꿔봐야 됩니다. 과거 시대로 넘어가면 남자는 수염이 길게 나 있고 남자 수염은 함부로 깎지 않는 거예요. 우리 조선 시대는. 그죠? 수염은 그냥 난데도 그냥 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있잖아요. 함부로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했던 거예요. 지금은 당연한 게 다르잖아요. 그럼 무엇이 옳은 겁니까? 내 눈에 색안경이 껴있다는 사실을 내가 잘 모르면 이것이 깨끗한 거야,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이 좋은 것이야 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빠져 있는데, 그게 푹 빠져 있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의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 당연한 그것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야. 다른 장소 다른 곳에 가면 다를 수 있어. 내가 이거는 상식이, 그 상식이 사실은 상식이 아니야. 잘못된 상식이야. 시간은 어디서나 동일하게 흘러가. 서울에 살든 100층 아파트에 살든 1층 아파트에 살든 1층에 살든 같은 시간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세계관. 월드뷰. 요 책 제가 다음에 소개 확실하게 드릴 텐데, 세계관 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제목과 요 출판사 알려드릴 텐데, 요 책에 보면 이제 세계의 세상에 대한 개념, 이 세상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어떤 세계관이 있다 칩시다. 그럼 그 세계관 중에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저는 갖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자면 어떤 뉴턴식 사고관 속에 있었습니다. 뉴턴식 사고관을 저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계관 책에는 고대의 세계관과 중세시대 세계관, 또 과학혁명기 시대 세계관, 뉴턴식 세계관,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적 세계관과 양자물리학적 세계관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각각이 다 달라요. 제가 뉴턴식 사고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시간의 상대성, 시간이 같이 흘러가지 않아. 현실로 치자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과 20층에 사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 다르게 흘러가요. 내가 이걸 듣고는 제 발밑이 흔들리더라고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너무 당연해서,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서울에 사는 사람과 내가 지금 있는 사람과 같은 시간대에 흘러간다 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대요. 중력이 미친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 이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GPS, 응응님 어서오세요. GPS 뭡니까? 지오그래피, P가 뭐더라? 뭐 시스템인데, 좌표 시스템인가?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지리 좌표 시스템인데, 보통 저것을 현재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해서 현재 내 위치, 이게 보통 이제 위도, 경도,
높이, 지리적 높이, 우리 그 고도, 고도 등을 알면 지구상의 내 위치가 위도, 경도, 몇 도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GPS 통신을 통해서, 인공위성 통신을 통해서 내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렇죠? 알아내는데 요것을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우리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여러분의 핸드폰에도 이 GPS 시스템이 작동되어 있죠. 그래서 내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죠. 이분이 하는데, 요거 계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는 걸 잘 못 느끼는데, GPS와 통신을 하는, 내 핸드폰과 통신 또는 내 차량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인공위성과 통신을 할 때, 인공위성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잖아요. 인공위성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의 고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1층과 20층도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지만 1층과 20층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크게 너무나 미세하게 시간의 차이만 다르게 흘러요. 그런데 인공위성은 대단히 고도가 높잖아요. 대단히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상인 것과 비교하면 중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적게 받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공위성과 지금 내 위치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고려하여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을 고려하여 계산 어떤 게 됩니까? 내 위치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자꾸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위치를 계산하는데. 그래서 인공위성과 통신을 하는 GPS 시스템에는 소위 말하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되어서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고려해서 계산한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 다른 말 하자면 우리의 대부분은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지 않다. 여러분과 저는 물론 아주 미세하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같은 동일한 시간대를 같이 동일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지구상의 인류는 모두 같은 중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1000m 위에 산에 살 수도 있고 더 낮은 지하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같은 평지에도 중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다 같은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내 상식이 부서지는 경험이란 것은 그럼 내 상식이 기존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 하자면 우리 세계관이란 것들도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당연한 것. 너무 당연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한 번도 해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 눈에 색안경은 내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그 대들보가 내가 어떤 세계의 색안경을 끼고 있는지 보통은 알아차리기 힘들다. 나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문과 의문을 하는가, 지문을 가지라고 하는가, 해결책을 알고 싶고, 정답을 알고 싶거나 결론을 내리고 싶거나, 또는 내가 내린 결론, 남이 내린 결론, 남한테 들은 소리, 이게 당연하다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근데 다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생각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경험을 겪지 못한 다른 어떤 생각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진실, 진리요, 사실이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도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색안경이 껴있는데 그 색안경이 색안경인지도 인지조차도 못하는 색안경이 있을 수 있어요. 많아요, 보통.
그렇단 말인가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막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쩝니까? 자부심을 갖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목을 빳빳하게 내가 다 알고 있지, 내가 똑똑해 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내가 정답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 조금은 겸손해지겠죠. 그래서 불교의 기초는 그와 같이 의문과 지문을 갖고 있는가. 미라클님 늦게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의문과 지문을 갖고 있는 것이 불교에서 일상을 보내면서 잊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 일단 무엇이 있을까요? 에 대한 다운님의 질문에 제가 의문과 지문을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